울산의 옛 모습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아름다운 어촌마을 서생 신암리. 이곳에서 어떤 역사를 담을 수 있을까요? 울산실록을 선생님과 함께 촬영하다 보니까 울산을 정말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울산의 이런 유적들과 이 보물들을 계속 보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명준 씨에게 보물은 어떤 거예요? 울산에서의 보물을 따지자면은 네. 저는 울산의 자랑 태양암공원 대양암공원, 그리고 태양암 국가정원 태양암 국가정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울산에 온 선물 또 저가 또 울산의 보물인 것 같습니다. 이명준. 네, 이명준 아닌가요? 이건 틀림없이 편집이 되겠네요. 저는 울산의 보물 세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네. 하나는 단연 그냥 방구대 안각합니다. 이건 뭐 이견이 필요 없고 울산의 방구대 안각하는 그냥 대한민국의 보물이니까. 두 번째 보물도 역시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그 청농오리. 이건 뭐 한번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정말 그게 왜 울산의 보물인지 알고요. 이 세 번째 보물은 정말로 귀중한 보물. 얼마나 귀중한 보물이길래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건가요? 이게 뭐 거의 세계적으로도 드문 아주 귀한 보물이기도 하고, 이 귀한 보물을 울산 사람들은 미처 잘 모르는 그런 보물. 보는 순간 완전히 반할 겁니다. 물론 울산 시민들도 잘 모르지만 이 세계적인 보물을 오늘 보는 것, 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보물이길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빨리 가보시죠. 좋습니다. 신암마을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보물이 있는지 무척 궁금하시죠? 바다가 아름다운 신암마을을 찾아가 봅니다. 파도 잔잔하게 부서지고 뭔가 바닷바람도 살살 불어오는 게 또 어촌의 정취가 막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전형적인 이제 어촌 마을의 분위기가 딱 잡히죠. 네.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만의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죠. 특히 이곳에는 아주 오래전에 이제 세 가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거든요. 네. 뭐 윤씨, 박씨, 이씨 이런 분들이 모여 살다가 마을 이름을 짓기 위해서 그 대표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보니까 구름이 확 끼어 있는데 대표들이 모여서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 구름이 확 그치더래요. 그쳐서 야, 이 신기하다 해서 우남이라는 지명을 지었고, 그 우남이 나중에 신암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뒤쪽에 가면 이제 용리라는 마을이 있고, 용리. 이 작은 마을에 큰 산도 없잖아. 근데 용이라는 지명이 있다는 게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용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기운이 보통 기운이 아닌 땅이죠. 그리고 병풍처럼 이 해안의 송림이 확 둘러쳐져 가지고 아주 멋진 풍광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그 선사 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땅을 찾다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죠. 살기 좋은 땅, 선사인들이 정착하기를 마음먹었던 곳이 바로 신암마을인데요. 그 흔적이 서생초등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그 서생초등학교 아닌가요? 네. 여기서 뭔가 유적이 뭐 발견된 건가요? 여기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 한번 뭔가 발굴이 일어났다가 묻혀 있었는데 1966년쯤에 다시 이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곳을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발굴 작업을 하고 하다가 이거 보통 게 아니다. 그래갖고 사전조사도 철저히 하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974년에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거든요. 그때 이 서생초등학교를 비롯해가지고 서생중학교 부지 신암 일대 그리고 신암 포구 앞에 있는 언덕 거기에 석기류의 유물들이 뭐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석기 역사를 다시 써야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반향을 일으켰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신석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사시대면 구석기와 신석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석기 유적만 나온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신석기가 나왔다는 건 구석기 유물도 있다는 건데 네. 이제 구석기와 울산에는 구석기가 좀 안쪽에 있거든요. 안쪽에 있고 네. 이거는 이제 더 살기 좋은 곳은 발전해 오면서 이제 신석기 유물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서경 마제 석기인데 이 서경 마제 석기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거의 희귀한 신석기 시대 유물이거든요. 울산 박물관에 지금 서경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 이 서경이라는 게 보물급이거든. 그러니까 흑요석, 서경 이런 거는 선사 시대에 나온 출토품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제 좀 아주 뛰어난 유물들. 그러니까 정교한 석기 유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시남에서 나왔고 이 시남에서 나왔던 자리가 바로 이 일대입니다. 그리고 저 바닷가 그 시남 앞바다의 포구의 언덕 위에 그 쫙 펼쳐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보존은 안 돼 있는데 뭐 분명하게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석기 역사를 다시 쓸 정도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되시죠? 신석기 시대 울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신암마을이 말해줍니다. 그럼 그 신암리에서 신석기 유물이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신암리의 신석기 유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석기 유물하고 좀 다르거든요. 석영을 가른 거라든지 흑요석을 사용한 거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제의와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든지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특히 그 시남의 유적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그 제사와 관련된 유물들이 많았다. 시남은 바다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 문화를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제2 문화가 오래 전부터 여기에서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여인상이고 여인상을 비롯해 가지고 제2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발견됐다는 의미에서 울산 신암리 유적은 좀 다르다, 특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해양 인류들의 그 샤머니즘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단순하게 그런 의미와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류가 어떻게 이동해 왔는가를 잘 보여주는 어떤 DNA 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잘 나타난다는 거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간절곶과 시남 이 서생 해안에서 과연 1만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거 우리 상상해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인류 이동의 드라마 네. 어떤 게 쓰여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신암리 유적은 1935년에 처음 발견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1966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영원히 역사에서 묻힐 뻔했던 신암리 유적.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그 신암리 유적은 누가 처음 발견하게 된 건가요? 아쉽게도 시남리에 처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일본인 고고학자 사이토 다다시라는 그런 사람이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군요. 예, 그때는 이제 일제강점기 1935년, 36년 정도 될 겁니다. 이때 이 남쪽 지역을 샅샅이 뒤졌어요. 왜 뒤졌느냐? 자기 조상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이게 광범위하게 남쪽 지방을 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남이었는데 시남을 뒤져보니까 사실은 고고학자니까 깜짝 놀랐겠죠. 이 시남에서 신석기 유물이 나왔으니까 일단 자기들은 크게 부각을 안 시키고 싶은 거지 그렇게 묻혀버렸던 것인데 1966년에 와서 서울대학교 이 박물관 팀에서 이걸 이제 지표조사도 하고 사전조사를 하고 두 차례 걸쳐서 하다가 그때 나온 보물이 바로 500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 한 2개 정도 올려놓은 정도의 크기인 신암리 비너스상이 그때 나온 겁니다. 신암리 비전상이요? 예.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그렇죠. 울산 네. 박물관에 지금 우리가 가보면 만날 수 있는데 이 만나는 거는 복제품. 네. 진품은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자랑스럽게도 거기에 시집을 가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네, 잘 살고 있고 이 울산 비너스상을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본답니다. 왜? 울산의 신암리에서 이런 게 나왔다니까 다들 몰랐거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신석기 보물이 바로 울산 것입니다.
선생님께 들으니까 그 유적들을 또 직접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선생님. 네, 저도 정말로 이게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좋습니다. 감독을 만나러 가시죠, 선생님.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했던 신암리 발굴 유물이 울산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 토기들이 그 신암리에서 이제 발굴이 된 건가요, 선생님? 네, 우리가 이제 신암리의 바닷가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네. 지금 거기서 발굴되었던 것들 가운데 아주 일부 극소수만 여기 이제 담아져 있는 겁니다. 흔히 그 선사인들의 문화적인 어떤 코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톡입니다. 여기가 있는 게 이제 젊은 톡이, 비살무늬 톡이고 저기 이제 덤무늬 톡이, 덤무늬 톡이, 민무늬 톡이도 있고요. 다양한 종류의 톡이가 있는데 이런 걸로 증명이 되지만 그만큼 살기 좋았던 땅이다. 그리고 이런 살기 좋았던 땅에 신석기 문화가 일어났던 것과 방구대 angak하는 연결이 되어 있다. 제일 안쪽에 있던 방구대 angak하와 이제 해양 인류가 있었던 이 신암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또 놀라운 게 하나 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여기 보면 이제 흑요석이 있죠. 뭔가 유리를 깨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 바다를 건너 교류하다의 흑요석입니다. 흑요석. 흑요석은 뭐냐면 백두산 그리고 일본 규슈 이런 데 화산 활동을 통해서 땅에서 분출되는 아주 특이한 돌이거든요. 얼마 안 나는 그런 되게 귀중한 뭔가 사료겠네요. 그렇죠. 흑요석과 석영. 저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석영은 일종의 보물인데요. 이 지역에서 나는 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울산 게 아니라 어느 다른 나라에서 가져온 거겠네요. 그렇죠. 이게 백두산 아니면 네. 일본 규슈에서 온 것인데 고고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백두산 쪽 성분이 아니고 일본 규슈 성분이라는 게 확인됐거든. 그럼 바다 건너 교류가 됐던 흔적이잖아요. 아, 그럼 신석기 시대부터 울산에서 이 일본과 교류를 했다. 그렇죠. 그런 흔적이겠네요. 흔적이죠. 그리고 이 흑요석을 가지고 뭐 했느냐? 흑요석은 지금 과학기술로도 재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날카로운 성분을 가졌거든. 이걸 가지고 화살촉을 만들었다. 만년 전에 울산의 조상들이 흑요석을 가지고 고래를 때려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문화유산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곳이 울산박물관 2층 역사실입니다. 와, 이게 진짜 울산의 보물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네요. 네네. 일본과의 교류가 고대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데요. 백길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2번의 유적이 뭐냐면 유물이 그 신암리 비너스상. 자, 오늘 모든 유물을 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유물. 세계 고고학계에서 주목하는 여인상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구석기 시대에 만든 여인상. 그게 이제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 여인상인데 그것과 한반도 울산에서 발견된 바로 신암리 비너스상. 아, 그 두 개 제일 중요한 건가요? 이건 신석기 시대의 여인상. 오스트리아 쪽의 여인상은 되게 큰데 이건 작잖아요. 작은데도 왜 저렇게 가치가 있을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치가 있는 데다가 저것이 놀랍게도 흙으로 빚었어요. 아, 돌을 깎은 게 아니라 흙으로 만든 건가요? 흙으로. 아. 흙으로 빚었는데 저렇게 있다는 건 뭐냐면 흙으로 만든 톡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구웠겠죠.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건대는 적어도 저런 여인상이 상당히 많이 제작이 됐다. 당시에. 근데 발견된 게 작을 뿐이지 실제로 그 고대인들이 많이 제작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가거나 자, 뭐 떠날 때 네. 손에 쥐어주기도 했을 선물로 거고. 이렇게 쓰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빌기도 했을 거고 이러니까 많이 제작이 됐을 겁니다. 제가 작품이라고 얘기했죠. 작품이라 할 만큼 굉장히 조화로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전체가 다 안 드러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1만 년 이상 된 모양이 갖춰진 저런 것들이 지금 저렇게 남아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신암리 유적을 통해 옛날 울산 사람들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암리 유적지, 울산시를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습니까? 네, 흔히 이제 울산을 두고 이제 공업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산업수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선사 문화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선사 문화를 이야기할 때 공주 석장리, 경기도 연천 뭐 이런 데서 막 손을 듭니다. 우리가 먼저다고. 그런데 희남리에서 나온 비너스상, 여인상,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흑요석 이야기들, 그리고 방구대 안각하에 그려져 있는 이 배 모양들, 이런 그림을 갖다 대면은 입을 딱 닫습니다. 그 정도로 울산의 선사 문화, 신석기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둘러봤던 신암리 유적입니다. 그래서 신암리 유적은 지금 완전히 이제 원전 건설과 이런 바람에 사라진 위기에 있지만 그런 지역에서 이런 귀중한 것들이 나왔다는 것, 반드시 우리가 보존하고 남길 필요가 있다. 그렇게 기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울산실록을 통해서 신암리 유적이 울산의 보물만이 아니라 그 세계의 보물이란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보물을 간직한 곳, 대한민국 선사 문화의 수도 울산 신암리입니다.